AI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중심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보조 부품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산업의 주인공이 되고 또 엄청난 마진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업무용 노트북을 바꾸면서 느낀 아주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됐어요. GPU 가격 오르는 건 뭐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램이나 SSD 같은 메모리 부품 가격까지 같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이게 그냥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이건 바로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어떤 마진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까지 좌우하게 됐는지를 짚어볼 거고요. 또 왜 하필 메모리가 이 기술의 병목 지점이 됐는지, 여기에 빅테크들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봐야 할지 그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마진 혁명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 구조에 이건 뭐 그냥 변화가 아니라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의 디램이나 낸드는 자동차로 치면 그냥 타이어 같은 거였어요. 언제든 다른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래서 마진이 박한 보명 부품이었죠. 하지만 지금 AI 시대의 HBM이나 이 SSD는요, F1 경주용 차의 엔진 그 자체입니다. 이걸 빼면 차가 굴러가질 않죠. 대체가 불가능하고 시스템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아주 고마진의 필수 부품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이끄는 진짜 동력은 사실 수요보다 공급 쪽에 있습니다. 과거에 치킨 게임이라고 불렸던 무한증설 경쟁, 이걸로 정말 피를 봤던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공장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대신에 기존 생산 라인을 HBM 같은 돈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급은 계속 타이트해지고 높은 마진을 누리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 마진 혁명이 단순히 몇몇 기업 실적을 좋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한 나라의 경제 운명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작년에 대만 GDP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8.63%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대에 그쳤죠. 아니, 이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AI 반도체였습니다. 대만 경제 성장의 80%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이제는 AI 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경제력이다. 이런 시대가 정말 와버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AI가 중요해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AI 기술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계산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억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메모리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멀티모달 AI 시대로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텍스트 기반 AI가 귀로 듣고 텍스트로만 답하는 AI였다면 지금의 AI는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상황을 통째로 이해하는 AI입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한꺼번에 분석하려면요, 텍스트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해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얇은 빨대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그 빨대, 그 소방호스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아무리 CPU나 GPU, 즉 두뇌가 빨라도요, 두뇌에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혈관, 즉 메모리가 느리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느려지는 겁니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이 하드웨어 산업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연산을 담당하던 로직 반도체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에 기름을 붓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들이 쏟아붓고 있는 돈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6,650억 달러.
자,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딱 이 4개 회사가 2020년 단 한 해 동안 AI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 투자액, 즉 캐펙스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974조 원입니다. 974조. 정말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죠? 이 974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1년치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기업 4곳의 투자액이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투자가 무슨 여유자금으로 하는 선택적인 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자라는 점입니다. 구글이 왜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겠습니까? 바로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그냥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죠.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최고의 HBM과 ESSD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머니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하고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는 걸 확인했다면 현명한 투자자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리스크는 뭘까? 리스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사업의 본질, 즉 펀더멘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는 오직 하나,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가격 그 자체에 대한 부담,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펀더멘털이 꺾여서 주가가 조정받는 게 아니라 단지 너무 빨리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오는 조정은요, 이 거대한 흐름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없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이 마진 혁명의 시작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입 구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흔들리지 않는 뷰입니다.